일본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논의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의 피해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고생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저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시다 메이입니다. 도쿄도립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죠. 도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임원이신 저희 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그때마다 시작되는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교육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거지처럼 살고 있을 거야. 한국의 기술, 문화 전부 우리 일본 것을 뺏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 이야기를 할 때도 코웃음을 쳤어요. 교실 책상에 앉아 말했습니다. 한국 것이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 드라마가 훨씬 낫지. 한국은 우리 문화를 따라하는 거잖아. 저는 친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전부 맞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늘 조용히 식사를 하셨죠. 아버지께서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면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다가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께서 핸드폰의 작은 화면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작은 소리로 한국어 대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만든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셨던 걸까요? 평소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죠.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간다는 발표였어요. 친구들은 설레임으로 술렁였지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의외로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이 번호로 연락을 해보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거실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발소리에 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방에서 나가셨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주신 종이를 들고 생각했죠. 어머님께서 제가 꼭 만나야 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이고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며칠 후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탑승하자마자 한국 승무원들의 세련된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승무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아름다웠죠. 옆자리에 앉으신 아이가 기침을 하자 승무원은 즉시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비행시간 동안 일본 항공사에서는 보기 힘든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압도적인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인천공항의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한 장면 같았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유리벽과 은은하게 퍼지는 자연광, 그리고 마치 물결처럼 흐르는 곡선의 건축 디자인은 제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스마트 시스템이었어요. 입국장에서 만난 AI 안내 로봇은 마치 실제 안내원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동 출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항상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입국 심사가 여기서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면서 경험한 교통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습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복잡한 교통카드 시스템, JR 패스, 지하철 카드, 버스 카드를 따로 들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교통카드 하나로 편의점, 카페, 심지어 일부 식당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통합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각각의 용도별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 했던 일본의 시스템이 마치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상에 녹여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제 막 시작된 저의 한국 생활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더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량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쾌적함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일본의 신칸센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공항철도는 마치 고급 호텔의 로비처럼 정갈했습니다. 좌석마다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왔고 객차 끝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은 다음 역과 도착 시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열차가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한국의 모습과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실리콘밸리를 연상케 했습니다. 곳곳에 들어선 첨단 건물들과 정돈된 도시계획,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들은 제가 알던 아시아의 어느 도시와도 다른 인상을 주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 와이파이 존이었습니다. 도쿄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서울역에 다다를 무렵 저는 이미 이 도시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오래된 렌즈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목적지인 경복궁에 도착을 했어요. 경복궁의 거대한 홍해문 앞에 서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을 직접 보니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사실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오래된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의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달았어요.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궁궐 안을 울렸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입니다. 뒤로는 북악산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웅장한 정각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맑은 하늘 아래 화려한 단청은 마치 어제 막 칠한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돌계단 앞에서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신하들은 자신의 품계에 따라 서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모두 주례라는 고대 건축설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죠. 계단을 오르며 수백 년 전 이곳을 오갔을 신하들의 발자국 소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지금부터 가볼 곳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선생님은 을미사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국모를 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명성황후는 일본의 침략 정책에 강하게 맞섰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교과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의 소리가 희미해졌어요. 잠시 경복궁을 자유롭게 둘러볼 시간이었죠. 가이드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시던데? 저는 가이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께 받은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몇 번의 문자를 주고받은 뒤 북촌 한옥마을의 주소를 받았죠. 경복궁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서 마치 돌덩이처럼 짓눌러 왔어요. 그동안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를 깨닫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머릿속을 맴도는 건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출발하기 전 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표정으로 안아주셨죠.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돌담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오래된 기와 지붕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몇 번의 굽이진 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곳은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머니는 누구를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신 걸까?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신가요? 한국어로 된 응답이 들려왔어요. 요시다 메이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할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서영아, 내가 정말 서영이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영이라니요? 제 이름은 메이인데? 어서 들어오렴, 이야기할 게 많구나.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한켠에 은행나무가 가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따라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내 어머니 지혜는 내 딸이란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한국 이름이 지혜라는 것도 한국인이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1985년 내 어머니는 일본 문학을 공부하려고 도쿄로 유학을 갔지.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국문과 수석 졸업생이었던 어머니는 도쿄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셨대요. 하지만 일본인 할아버지는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고 결국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낡은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그 안에는 교복 입은 소녀의 모습부터 대학 시절의 청순한 모습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서랍 깊숙이 자신의 과거를 꽁꽁 숨기고 살아오신 어머니의 아픔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길과 똑같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몰래 눈물을 닦으시곤 했는지, 왜 가끔 딸빛 아래 혼자 서성이셨는지. 깊어가는 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의 집을 나서며 서울의 밤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한밤중에 이태원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청춘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화려한 간판들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골목마다 가득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집어들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어머니도 이런 거리를 걸으며 꿈 많은 20살을 보내셨겠죠.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쌀쌀한 밤 공기에 몸을 움츠리며 숙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코너를 돌아온 오토바이의 굉음이 밤거리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세게 긁혔습니다. 들고 있던 음료수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괜찮으세요?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패딩을 입은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이 다치셨나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는 서강대학교 일문과에 재학 중인 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약국이 아직 문 열었을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열렬한 팬이었고 일본 문학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면 좋겠어요. 한국과 일본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약국에서 준호는 직접 약을 사와 제 상처를 정성스레 치료해 주었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택시 불러드릴게요. 숙소가 어디신가요? 택시를 기다리며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당연하죠.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인간의 도리죠. 택시에 오르기 전 준호는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서울에 계시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녹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따뜻했어요. 무릎의 상처보다 더 크게 마음속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깊어가는 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과거, 준호의 친절까지. 아버지께서도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외할머니가 주신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준호 씨의 따뜻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였어요. 집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셨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매일 왔구나. 아버지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언제나 의연하고 당당하셨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아요? 제가 반은 한국인이라는 걸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인천공항은 하네다보다 더 현대적이에요. 도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죠. 그리고 외할머니도 만났어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경복궁에서 들은 역사 이야기, 할머니께 들은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요. 어머니는 서울대 국문과 교수셨대요. 일본 문학을 연구하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셨고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재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메이야,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처음 보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사실 난 늘 알고 있었단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가문의 체면과 내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여셨습니다. 오래된 가죽 앨범 하나를 꺼내시더니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이건 내가 도쿄대 대학원생이었을 때야. 내 어머니는 교환 교수로 오셨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난 그분의 매력에 빠져들었단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쿄타워를 배경으로 수줍게 미소 짓고 계신 어머니는 지금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으셨어요. 내 어머니는 나보다 더 유려한 일본어를 구사하셨어. 일본 고전 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교수님들도 감탄할 정도였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난 그런 어머니의 재능과 꿈을 모두 짓밟아 버렸다. 내 가문의 전통이란 이름으로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그토록 사랑하던 학문마저 포기하게 했어.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변해야 해. 내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구나.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한 식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우리 앞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편견 어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식탁 위의 변화가 컸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식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은 내 외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레시피로 만들어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대신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드셨어요.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진작해주지 않았어?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 그릇의 음식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서울에서의 경험과 가족의 진실을 마주한 후 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꿈꾸셨던 것처럼 저도 양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외할머니의 한옥에서 들은 이야기들, 준호 씨와 나눈 대화, 그리고 아버지와의 화해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우리가 다르다는 건 결코 서로를 멀리할 이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차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주하며 미소 짓습니다. 더 이상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제 안에 한국인과 일본인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음 학기에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잠시 거실에 침묵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이 부모님께 분명히 전해질 거라 믿었거든요. 다행히도 부모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첫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메이야, 한글은 정말 특별한 글자란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거야.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지.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주말에는 요코하마의 한국문화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매료된 일본 친구들, 일본에서 자란 한국계 친구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메이 씨는 정말 대단해요. 두 나라의 가치를 모두 이해하려 노력하다니. 친구들의 응원에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만났던 준호 씨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한국 현대 문학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처음 본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편견이라는 벽 앞에서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메이의 여정이 보여주듯 그 벽을 넘어설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는 종종 편견이라는 벽 앞에서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메이의 여정이 보여주듯 그 벽을 넘어설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녀는 불과 며칠간의 서울 방문으로 미디어나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부터 경복궁의 고즈넉한 전통까지 현대와 과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요. 준호와의 우연한 만남은 그녀에게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었고 외할머니와의 재회는 숨겨진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녀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결국 가족의 오랜 편견마저 녹여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며 양국 간의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이가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